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어제의 수급 분석해보면서 오늘장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리스트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리스트 살펴보시면 2차 전지를 향한 투자 심리가 복구가 된 모습입니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같은 2차 전지 셀업체들을 모두 다 담았는데요. 그 아래로 보시면 소재 종목들까지 일제히 다 담았습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는 좀 위축이 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삼성 SDI만 0.78% 셀업체들 중에서는 좀 올랐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 소재 종목 쪽에서는 홀로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점은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보시면 한미약품을 가장 많이 담았는데요. 한미약품의 주가도 이러한 기관의 매수세에 힘을 입으면서 2.78% 오른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반도체를 향한 매수세도 함께 유입이 됐는데요. 반도체 투톱종에서는 SK하이닉스를 담았습니다. 반도체를 향한 전망이 좀 악화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기관이 SK하이닉스는 담았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배당 관련해서 매력을 안고 있는 KB금융도 담았습니다. 그 아래로 카카오와 하이브가 또 기관의 매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카카오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은 가운데 엔터주 쪽에서는 하이브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넘어가서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도한 종목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역시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우려감을 좀 안게 되었는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3조 7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고요. 영업이익도 6조 9천억 원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 그리고 49.9% 감소한 수준으로서 외국인이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또 플랫폼주 쪽에서는 네이버가 외국인의 매도 리스트에 이름 올렸고요. 또 아래로 아모레쥐와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주들도 일제히 팔았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다시 한번 감기약 품절 대란과 같은 이런 좀 우려감이 번지게 되면서 외국인이 아모레쥐와 아모레퍼시픽을 모두 다 팔았습니다. 따라서 아모레 그룹주들 일제히 5% 넘게 밀렸고요. 또 현대 로템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최근에 밀린 것에 비해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기관 보시면 2차 전지 셀업체들을 모두 다 팔았네요.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아까 살펴봤다시피 외국인은 2차 전지 셀업체들 모두 담았지만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를 모두 다 팔았습니다. 또 반도체를 향한 우려감이 커지고 전망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는 일제히 다 팔았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주들인데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이후에 감기약이 품귀 현상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어제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온 오프라인 약국에서는 의약품 사재기 대란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택하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감기약이 필수 용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번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감기약이 품절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따라서 국내 제약 관련 종목들 쪽으로 반사 수혜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미약품이 오늘 수급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에코프로, LNF 같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일제히 다 담았고요. 또 위메이드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최근에 위믹스 상패 소식과 관련해서 위메이드가 급락을 했었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장 폐지 충격 이후에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또 국내외 거래소의 추가 상장을 비롯해 다방면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도 위메이드 10% 넘게 올랐습니다. 또 아래로 아프리카 TV와 하이드로 리튬까지도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콘텐츠 관련 종목들을 담았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스 그리고 CJ E&M이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또 게임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펄어비스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또 보시면 에코프로 BM 같은 2차전지 소재 쪽에서 기관의 매수세 나타났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도 급등을 했는데 어제까지도 상승 흐름을 지속했고요. 그 원인으로는 기관의 매수세도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CJ E&M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에 CJ E&M 같은 경우 급등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수익 실현에 나서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타났습니다. 또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도 그 전까지만 해도 또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외국인이 공구음원 팔면서 수익까지 챙겨갔고요. 아래로 에코프로 BM, 오스템 임플란트,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습니다.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콘텐츠 관련 종목들 최근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그만큼 올랐던 만큼 외국인이 수익 실현에 나섰고요. 네, 그리고 기관 보시면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아프리카 TV 쪽에서도 기관의 매도세 나타난 가운데 엔터주 쪽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팔았습니다. 또 피팅 관련해서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큰 관심을 받았던 태광인데 이번에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타났고요. 주가 역시 시들시들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콘텐츠주들인데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연일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 콘텐츠와 관련한 기대 심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중국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콘텐츠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번에 CJ E&M과 콘텐트리 중앙, 초록뱀 미디어 등 다양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중국 OTT를 통해서 한국 영화 서비스가 개시가 됐고요. 어제도 살펴봤다시피 슬기로운 의사생활 1이 방영이 되는 등 K 콘텐츠를 향한 환경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기대감 받고 있고요. 또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바타와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우선 오늘 외신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우선 실질적인 지표는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내일 투자 전략 세우실 때 반영을 해보셔야겠고요. 또 BTS의 진이 이번에 입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브와 관련되어 있는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2022년에 22차 금통위의 의사록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연말 대비 그리고 연초 대비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